천년의 수업. 나와 세상의 경계를 허무는 9가지 질문. 김헌. 다산초당 출판사.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맞대결. 제가 그리스 신화의 시작에 대해 이처럼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 이야기를 통해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인간 사회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화는 얼핏 보면 잔인하고 황당하면서도 우스운 옛날 이야기 같지만 그걸 읽으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신들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친부 사례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는 파트로크토니아라고 하는데, 파트로는 아버지를, 크토니아는 사례를 뜻합니다. 물론 진짜로 죽인 것은 아니죠. 일종의 비유입니다. 크로노스와 제우스 모두 아버지를 쫓아내고 권력을 잡았어요. 친부 사례란 새로운 세대가 앞선 기성시대를 몰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친부 사례가 없다면 새로운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옛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한 역사의 진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성세대가 뒤로 물러나야만 새로운 세대가 자신들의 세상을 열어갈 수 있으며 그래야만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편 자식들에게 했던 우라노스와 크로노스의 행동은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를 대하는 방식을 드러냅니다.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아이들을 가두고 아이들이 그저 말 잘 듣고 조용히 살기를 원해요. 수많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엄마 아빠 품 안에 있으니 편안하고 행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속 그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 틀을 벗어날 때 자기만의 세계를 얻게 되거든요. 우라노스를 물리치고 형제들과 함께 어두운 땅속을 벗어났을 때 크로노스는 얼마나 자유로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의 세계를 벗어난 크로노스 역시 자기 자식들을 가둬버리거든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그렇지 않나요? 새로운 세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기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는 수메르의 점토판에서도 버릇없는 아들을 꾸짖는 글이 쐐기문자로 새겨져 있다고 해요. 어른은 공경해야 할 대상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릇없는 젊은이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인간의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생리입니다. 힘과 열정이 넘치는 시절에는 세상이 자기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은 점점 쇠퇴하고 무대 중앙에서 물러날 때가 와요. 대신 살아온 세월만큼 경험과 지혜가 쌓이기도 합니다. 노인들은 자신과 같은 젊은이들을 보면 나도 한때는 저랬었지 라는 생각을 하겠지요. 그들이 부럽고 자랑스러운 한편 걱정스럽거나 안타까운 마음도 들 거예요. 그러나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이 든 사람의 조언이 간섭처럼 느껴지거든요. 물론 그랬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젊은 세대를 보며 또 혀를 끌끌 차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세대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리스 사람들은 참 재밌어요.
신화로 인간의 본성을 아주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기성세대는 원래 그래. 새로운 세대에게 자리를 빼앗기려 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부모-자식 관계를 예로 들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자녀들이 살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안심이 되거든요. 자식이 그 틀을 뛰쳐나가면 안전하지 못할 것 같고 잘못될 것만 같아요. 한편으로는 부모의 영역에서 벗어나려는 자녀에게 서운하고 괘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통제를 하려고 하죠. 아이가 어릴 때는 자꾸 말 안 들으면 용돈 안 준다 이러잖아요. 이건 귀여운 협박이지만 아이들이 클수록 말의 강도가 점점 세져요.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네가 학벌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대학 안 나오면 인간 대접이나 받겠니?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른들을 무작정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 대한 걱정이 일그러져 전폭적인 믿음을 주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 지금보다 더 멋진 세상을 만들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한 채 기존의 체제와 가치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어른들의 습성을 잘 알았고 그 습성의 패단이 무엇인지도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화를 통해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란 원래 이렇단다. 너희들을 자꾸 우리들의 틀 속에 가두려고 하지. 우리가 그렇다는 걸 잘 이해하렴. 하지만 그 안에 안주하고 머물지 마라. 뛰쳐나가려고 했다가 그 틀이 너무 단단해 부딪혀 주저앉았다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 틀을 깨고 나와 너희들의 세계를 만들어 보렴. 우라노스가 가이아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그랬던 것처럼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땅에서 바깥으로 나왔던 것처럼 제우스가 형제자매들을 크로노스의 뱃속에서 구하고 아버지 세대와 싸웠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우리에게 덤비렴. 물론 우린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 단단히 힘을 키워라. 그리고 꼭 너희들의 세계를 만들어라.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 아버지를 몰아내는 폭력적인 신화를 대대로 자식들에게 들려주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고 감탄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과연 이런 식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또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단단하게 버티면서 새로운 세대들의 맷집과 뚝심을 길러주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